자, 이번 시간에 유치권에 관련된 쟁점 보시게 될 텐데, 유치권의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로서 인도 거절권이라는 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래서 모든 채권은 아니었었고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또 하나가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할 때까지 또는 비용상환청구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 지급할 때까지 소유자에게,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주제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채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런 거. 그 외에 다 자기의 물건에 관한 점유에 있어서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셔서, 일단은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청권이죠. 그래서 기업번 아닙니다. 니은번 아닙니다. 기업번 아닙니다. 니은번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답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갈 때 또 막도막 읽을 것도 없고 읽어서도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살을 좀 붙이게 되면, 자, 필요비 상환청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에서 필요비 상환청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계속 필요비를 상환하고 있지 않게 되면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되거든요. 이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약정인 유익비 상환청권에서, 자, 원래 유익비 상환청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익비 상환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임의 규정 얘기할 때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조항도 임의 규정. 자,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권도 임의 규정. 그래서 비용상환청권을 배제하는 약정,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청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역, 니은 분명히 아니거든, 정확하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을 제거하게 되면 답은 몇 번? 2번, 디귿. 이렇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테크닉의 문제, 빡센 문제 가실 때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해낼 수 있다 해서 27회 때인가요?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자기 물건에 관한 점이었으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이 소유자가 갑이 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타인 물건이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2번 질문, X에 관한 채권, 생긴 채권의 변적이 도래했는지 여부. 채권이 발생해야지 어떻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변적이 도래전이라면 일단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세 번째,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바로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라고요?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유치권은 성립한다 해서 갑이 채무자라고 치고요. 갑의 소유 X 물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 이때 이 물건 자체를 갑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게 을이 직접 점유를 하든 또는 이제 을이 병을 시켜서 점유를 하게 하든 이것은 유치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서 적법한 점유였을 때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해서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상환청, 특히 이제 비용상환청과 같은 경우 임대차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익비 상환청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용상환청권 얘기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쉴 데 없이 시키지 않은 짓거리를 해놓고 이 유익비를 주기 전까지는 나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이때는 유익비 상환청권 등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30회 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물어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지금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인도 거절권이라는 주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텐데요.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갑의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이거 갈 때 뒤에 이제 보셔야 돼. 뒤에 보셔야 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또는 성립한다라는 명제 있으면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자, 갑이 자,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 갑이 소유권을 갖는다면,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갑이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유치권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갑이 유치권이 인정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어떻게? 갑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 그리고 나서 뭘 주장해? 유치권을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뭐야? 자, 돈 받아놓고도 소유권 넘기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채권자의 소유했을 때는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혼동의 문제로서 유치권 자체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번 질문요.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선관 의무를 위배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자, 먼저 지상권에서 소멸 청구 2년분 지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자기 기준 2년이 돼야 되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저당권자의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갑이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아닌 것임을 증명해야 된다.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을이 건물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다 할지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점유물을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퇴산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될 테고 점유가 침탈당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정 지상권 등기 안 하더라도 좋다. 자, 바뀐 소유자인데도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전세권에 법정 갱신이 있게 되면은 그때 뭐라고요? 바뀐 건물 소유자한테 등기 안 하더라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야.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하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목적으로 인도를 거절하게 되면 소유자는 뭘 주장해야 된다? 제 유치권 성립하지 않았다.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이다 라든가 또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라든가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상환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유치권 성립을 깨트리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스스로 이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해서 이건 다시 적어야 돼.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세권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된다. 저당권은 자기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대신 뭐라고요?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자, 주인공, 자, 갑이 어떻다? 수리를 완료했다. 공사대금 채권 중에 대신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수리대금 채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이퀄 수리대금 채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을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이 자 수리대금을 이유로 해서 뭘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소유자, 을이, 채무자,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성립을 주장한다라는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병이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있느냐? 병은 없습니다. 병은 건축자재 매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 자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패턴이 있다고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청구권만 어떻다? 유치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건축자재 매도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자재 매도대금을 받을 권리, 건축자재 매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직접 공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사대금 또는 수리대금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식이야, 공식. 건축자재 매도대금 또는 매도대금 채권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병이 노가다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리비 3만 할 때까지. 수리비 채권이 뭐라고요? 공사대금 채권. 같은 맥락. 자,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생략하고 넘어왔던 건데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 위배를 하게 되면은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 위배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었고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갔구나. 다시 갑시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해서 2년분 치료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있을 때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바로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어디서 소멸 청구가 나오냐면 전세권에서 소멸 청구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하고 소멸 청구를 헷갈리면 안 돼. 전세권에서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유치권에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선관 의무 위배하거나 이렇게 제3자에게 목적물 자체를 양도, 임대차 등을 하게 되면 이때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을은 수리비 상환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유치권은 어떻다? 바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을이 정이 을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은 유치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서 소유자 바뀌더라도 유치권자가 어떻다?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왜? 물권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했어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라는 명제에서는 공사대금 채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바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읽어보고 말고 볼 것도 없이 조금 내용이 쌓여 있으면요. 이게 눈치를 탁탁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1번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자, 을이 어떻다? 공사를 완료를 했다. 자, 다시 갑이 공사를 완료했구나. 갑이 공사를 완료했다.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이 있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1번 자, 갑의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자,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바로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이걸 막 생각하면 안 돼. 지금 201호, 202호 두 개를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점유하고 있는 게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도 유치권 자체는 전체 공사대금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28회 난리가 났어. 복수 정답 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자,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말리고 유치권은 끄트머리 어떻다 성립한다.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거. 해서 쉽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하실 때 201호만 점유하고 있는데 202호까지 공사대금을 묶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쉽게 풀면은 대충 풀면은 잘 맞추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판사 흉내 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은 대충 냅니다. 대충 내요. 수준 더 이렇게 낮게 낸다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진지하게 보면 말려버려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갑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202호 부분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 청구 안 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될 테고 3번 갑은 자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볼까요? 갑이 201호, 갑이 공사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매각 우선 변제, 요거 틀렸구나. 우선 변제 안 되죠? 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만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다른 채권자,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걔부터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서 유치권자가 어떻다? 배당을 받게 된다. 다시 갑시다. 앞에서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당권에 있어서 논의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됐던 주제가,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해서 수용보상금 청구하고요.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있게 되면은 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인정된다. 근데 유치권에 있어서 경매 청구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응용 들어가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 때문에 틀리게 뽑았고요. 갑의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자,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선관 의무 위반이니까 유치권자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채무자에게 잘 돌려줘야 된다.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2호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무권리자죠. 을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임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데 바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지문이고요. 자, 일단 문제 맥락을 파악해야 돼. 주된 출제 이슈가 지금 뭐냐면 유치권 성립한다, 주장한다. 요 쟁점을 가지고 하나 구성을 하고 있어. 문제 거의 반이 뭐라고요? 유치권 성립한다, 주장한다. 그럼 시험 지문에 성립한다, 주장한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그게 답이 될 가능성,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스럽게 되어 있나 해서 사실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는 거의 다 버릴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바로 인도 거절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도 거절권. 그래서 인도 거절권, 자, 부인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다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준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체는 발생하지만 인도 거절권은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문제 뭐 연습이니까 한번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갑은 자신의 토지,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갑 명의 보존 등기 2개월 내에 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변제기 도래는 2개월 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월 15일 날 간명의 보존기를 마쳤다. 그러면 3월 15일이 돼야지 어떻다?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해서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뭘 한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후에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해서 자, 지금 이제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해서 병은 소유자죠. 그러면 병은 당연히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대. 틀렸다고. 이게 어렵다고. 인도 거절이라고 하는 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아예 그냥 답이 된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무조건 인도 거절 갖고 쉽게 나오려면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 갖고 구성하고 어렵게 구성하려면 인도 거절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은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틀린 표현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1번하고 자 뭐지 3번 중에 찍어야 되는데 자 1번이 답이 되나요? 없다니까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네요.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자 니은번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그럼 답이 3번 돼버리나요? 그죠? 제가 놓쳤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두 번째, 인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의 유치권은 뭐라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니까 이때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 하나만 뭐가 돼?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념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매수인이 뭐라고요? 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이걸 우리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 이행의 항변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두 개만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디귿을 알아서 푸는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가 피, 배, 임 세 가지는 어떻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부인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출발점 자체가 쌍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자 3번 디귿번은 몰라도 돼. 가장 기본만 가십시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죠. 바로 인도 거절이라고 하는 거. 부인되는 거 두 개를 미리 외워야 된다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법원에서 허여했을 때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뼈대를 잡아주실 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뽑아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우리 성립 얘기하고요. 인도 거절 두 개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독하게 돼 있어야 돼. 이 사례를 다 보지 않더라도요. 자,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하면 무조건 문제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인도 거절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좀 어려운 게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파트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문제 맥락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볼 때도 지문 보면서 감 잡아버려야 돼. 병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대충 봐가지고 병이 소유권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명제가 나왔으면 혹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인가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를 한 것은 아닌가.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분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을 보고 나서 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다 읽었고 그리고 이 지랄을 하게 되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고 과정에서는 알아야 되겠지만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답은 3번.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갑은 X금을 권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9회 문제네요. 자, 경매 신청에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라고 돼 있죠. 자, 경매 절차에서 자, 병의 소유권 취득 똑같은 얘기야. 병의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유자 갑이 지금 이제 갑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봐봐야 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고 돼 있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라고 돼 있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하는 유치권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디귿과 리을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가지고 유치권이 성립했네 안 했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모든 얘기가 뭐라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디귿, 리을 두 가지가 좋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 유치권이 성립한다, 행사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 두 번째,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청구의 경우 상환기간 허여가 없을 때만 어떻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거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80%가 성립과 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지금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는데 목적물에 관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일단 틀렸고요. 이건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야. 아까 우리가 먼저 점유를 한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해도 어떻다? 유치권 성립을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원래 논리 구조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다음에 점유를 들어가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공사대금 채권 발생한 후에 점유로 가면 건물주가 문을 걸어 잠궈버리거든. 그러니까 미리 점유를 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어떻다? 유치권 인정된다. 1번 어렵고요.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자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꼭 알아야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점유 보호 청권 행사할 수 있고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권은 갖지 않는다. 해서 자 우리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 유치물을 보존이 필요하면 어떻다? 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죠. 승낙을 받거나 또는 뭐가 있을 때 승낙을 받거나 혹은 자,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법원 이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키워드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더 이상은 유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26회 때 가지고 상환기간 유예 한번 가지고 구성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냐 발생하기 전이냐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고 있다. 요거 눈치 좀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상 지금 30회 때 문제를 제외하고 계속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냐 전이냐를 가지고 주된 쟁점을 삼고 있고 26회 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유예 준 경우 더 이상은 유치권을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을 눈치를 채셔야 돼.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 답을 뽑는 주제 자 정확히 내셔야 된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유치권자의 권리가 있는 것은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다만 저당권과 비교해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과실수취권 이런 거
있습니다. 몰라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유치 목적물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비나 유익비가 지출이 되면 그것도 다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답은 5번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저당권에만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당 목적물이 멸실 등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저당권자 야 다른 물건 내달라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걸 타담보 제공 청구. 그런데 버려요. 24회 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온 문제. 이런 문제 그냥 엽기니까 버리시라고. 요즘 문제에서는 다 성립하고요. 행사 요 두 개를 갖고 쟁점을 삼아낸다. 하나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더 버리려고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분석하면 안 돼. 분석하면 확률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한 70점 내에 맞으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 가면 안 돼.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미리 훈련이 되셔야 돼. 한 80%에서 90% 정도만 노력을 하는 거야. 절대 100% 소화하려고 하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초토화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별 의미 없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요청한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건 이제 24회 때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자 혼동이라고 하는 건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 이건 어떻다? 요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요청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해버리면 혼동으로 뒤에 있는 요청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점유의 상실, 요청권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요치물의 멸실, 목적물이 멸실된 모든 물건은 소멸하게 된다. 자, 이건 이제 간접 점유액이죠. 제3자에게 요청을 보관케 하는 것은 간접 점유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를 전제로도 다 요청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제 나와 있죠. 변제 나와 있죠. 돈 갚아버리면 어떻다?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게 유치권의 성립이라든가 존속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자 간접 점유에 있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고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저거랑 틀리죠. 우리가 저당권 가지고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권리가 성립되게 되면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다 이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자,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어떻다? 바로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러나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점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자신이 권리 포기하는 거 가능하고요. 점유의 상실, 멸실, 소멸. 그래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자,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하더라도 물권이니까 바뀐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자,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병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어떻다? 유치권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이 뭐가 있었지? 이 관련해서 혼동 얘기와 관련해서 볼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의 물건을 유치권자가 사버렸어. 그러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모두 가지고 있다. 유치권도 가지고 있다. 다시 갑시다.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 유치권자, 이 유치권자가 모두 가지고 있다. X 부동산의 소유권도 만약에 가지게 된다. 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유치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은 죽게 된다. 이렇게 가야 돼. 만약에 유치권이 살아있다라고 전제가 되면 병한테 팔아놓고 나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하여튼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이건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정리하십시다. 지금 문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 유치권 성립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유치한 게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성에서 채권에서 의미가 되는 게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은 항상 수리비 채권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살 붙일 것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해서 이때 채권자가 점유할 때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가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도
달지라도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료 83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유치권의 성립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 비용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거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그건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될 테고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 비용상환청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위 이름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때 간접점유, 채권자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이 되게 된다. 타인 물건의 점유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하는 경우, 자,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도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립 유효권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포인트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부인되는 거 두 개 외우셔야 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는 것은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경우 이게 자, 그 정도까지. 또 그 점유가 뭐 나중에 이루어지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수요가 될 텐데 일단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소위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익기간 인정을 법원에서 해줬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체는 발생했다 할지라도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밖에 권리 의미 없었고요. 유치권 소멸 관련해서 자, 점유의 상실 등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바뀌거나 간접 점유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있는 주제 소멸 청구 선관 의무 위반이라든가 또는 이제 채무자의 승낙, 보도 목적도 아니고 채무자 승낙 없는 유치물의 불법적 사용 등이 있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면 형성권이니까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을 테고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8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앞에 문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해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인데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문제 미리 땡겨서 봤던 건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담보 물권 등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